수의 신비.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계속하자.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그러면 8 더하기 9는 그는 자기 관자한 놀이를 문질렀다. 질문자의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꾸물거리지? 이제 자신을 잃은 게냐? 8에 9를 더해서 나온 수가 뭐지? 뱅상은 얼굴을 찡그렸다. 8 더하기 9가 뭐였더라? 그는 물론 16보다 더 큰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게다가 위대한 수의 은총으로 누군가로부터 그 문제에 관해 귀띔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들었던 것을 기억해내보려고 애썼다. 8 더하기 9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번쩍하고 그의 내리를 스쳤다. 17! 질문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래, 맞았다. 그들은 수의 성전에 있었다. 17하는 소리가 성전의 둥근 천장에 부딪혀 여러 번 울렸다. 17. 이는 기이한 수다.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며 다른 수들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분해되기 쉬운 8과 9가 합쳐져서 그런 수가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다. 뱅상은 그 수를 알아냄으로써 세상을 이끌어가는 엘리트에 속하게 되었다. 근엄한 목소리의 남자는 뱅상의 정면에 놓인 다단식 옥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갈렘 세대였다. 수의 대수도원을 이끌고 있는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수도사 겸 병사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대신관 겸 남작이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손가락 하나를 세우며 말했다. 때가 되면 너에게 아주 굉장한 것을 가르쳐주마. 그는 마치 손자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할아버지 같은 표정이었다. 소인이 알아야 할 게 아직 더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모를 것이다. 그렇지? 젊은 뱅상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옵니까? 물론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난 알고 있지. 이 행성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다. 9에 9를 더하면 특별한 숫자가 나오느니라. 정말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수지. 뱅상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 스승이시여! 소인에게 어서 그 위대한 신비를 가르쳐 주소서. 에갈렘 세대는 한쪽 발로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게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네. 내 계급이 뭐라고 했는고? 전 신관겸 기사여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었는고? 인생의 반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17까지 깨우쳤으니 장하구나. 뱅상은 눈길을 떨구었다. 사실 그가 17이라는 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대신관 겸 남작은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깨달음이 어느
수에까지 이르는지 알았느냐? 뱅상은 되도록 훌륭한 대답을 하려고 했었다. 스승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학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소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나이다. 다만 17 너머에도 수가 존재하리라는 것과 스승님께서는 그 수들을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옵니다. 내 짐작대로다. 그리 많지 않지만 17 너머에도 수가 존재하느니라. 언젠가는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일 다시 오너라. 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길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임무를 완수한다면 너에게 후에 굴을 더는 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마. 이 얼마나 큰 영예인가. 앞으로 또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뱀상은 억누를 수 없는 감격에 목이 메었다. 눈물까지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대신간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서 나가도 좋다는 뜻을 알렸다. 뱀상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구에 굴을 더해서 나오는 수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줄곧 생각했다. 그것은 놀라운 의미를 함축한 어마어마한 수일 게 분명했다. 그의 발을 올려놓은 등자가 말의 옆구리를 살짝 스쳤다.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신관이고 학자라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17이라는 수를 발견하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그건 거의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다. 어느 날 어떤 주막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패를 지어 돌아다니는 도적들이 한 노인을 공격함으로써 생긴 싸움이었다. 뱅상은 칼을 빼어들고 도적 패거리에 맞서 싸웠다. 도적들은 이내 물러갔으나 노인의 부상이 심했다. 뱅상은 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노인은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뱅상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감사의 뜻으로 8 더하기 8은 16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었다. 노인은 뱅상이 신관 겸 기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터라 그 진리를 전수받은 뱅상이 자기 발가락에 입을 맞추어 줄이라고 기대했다. 16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뱅상은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는 이미 상당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으며 8 더하기 8이 16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그때 반사 상태에 있던 부상자가 뱅상의 팔을 잡더니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8 더하기 9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 8 더하기 9는 내 깨달음 너머에 있어. 그러자 노인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은 기력을 다 쏟아 이렇게 말했다. 17.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대신관 겸 남작인 에갈렘 세드가 그를 불러들여 9 더하기 9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으니 해문도 이런 해문이 없었다. 이제 그의 정신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깨달음의 경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깨우칠 듯 말 듯한 것을 그는 겨우 며칠 사이에 깨닫게 되는 셈이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수께끼를 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는 말을 더욱 빨리 몰아 아내 셋팅과 자녀와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는 12까지 세주하는 신세대 기성인이었다. 반면에 그의 자녀는
이제 겨우 5까지 깨우쳤고 그의 부모는 10의 장벽을 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 뱅상은 신관 겸 기사로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도시에는 15 이상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그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존경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로 되어 있었다. 뱅상은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족 자녀들과 즐겁게 놀았다. 그는 아이들의 정신을 더 높은 경지에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곤 했다. 하지만 자기 부모를 가르치는 일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다. 10의 장벽을 넘어 보지도 못했고 넘을 의욕도 없는 그의 부모는 사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했다. 만약 11과 12, 13, 14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게 분명했다.